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모기도 이 진화를 계속 해오는 것 같아서 올여름에는 더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저희를 공격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모기에 대한 퀴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올여름 모기 비상, 벌써 말라리아 환자가 173명. 잘못 걸리면 죽는다? 이거 진짠지 죽을 수도 있는지 OX 이거 퀴즈로 풀어보고 싶거든요, 교수님. 네, X입니다. 네. 죽지는 않아요? 예,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3일날 말라리아로서요. 목숨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달 정도 끙끙 앓으면은 이제 자연 치유도 가능하지만 실제 39도에서 40도 가까이 반복적으로 열이 나기 때문에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WHO가 2030년까지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나라 21개 나라를 꼽았는데요. 거기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또 중국,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중국은 작년에 퇴치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마 말레이시아도 올해 퇴치 인증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OECD 가입 국가 중에 유일하게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하여튼 북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많이 협업을 통해서 환자를 줄이는 데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모기 얘기 나오니까 좀 근질근질한데 다음 퀴즈도 한번 풀어볼게요. 예. 모기 물렸을 뿐인데 봉화지겸까지 피부괴사, 환원관절염, 폐혈증 동반 합병증 위험이 쑥. 이거 사실인가요, 박 교수님? 네, 이거 사실입니다. 진짜요? 이렇게 무서워요? 모기가 물으면 그 물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 침입하기 좋습니다. 거기다가 손톱으로 빡빡 긁고 꼭꼭 누르고 하면은 안 깨끗하기 때문에 더 균이 침입하기가 좋죠. 그래서 균이 들어가서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봉화집염인데요. 경한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빨갛고 붓고 말지만 더 심하면 열이 나기도 하고 진물이 나기도 하고 요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조직이 괴사되거나 아니면 폐혈증으로 이행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 아, 근데 모기를 물리게 되면은 일단 가렵잖아요. 가렵고 굵고 빨개지고 붓고 왜 물리면 가려운지가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긁었을 때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자국이 남더라고요. 이건 그대로 둬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모기가 우리 몸에 침을 남기는데 이 모기의 침이 우리 몸에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가렵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요. 게으르지만 화장실에 가셔서 비누 그다음에 물로 모기 물린 다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가장 먼저 하실 일이고요. 이걸로 해결 안 되면 한 10분 정도 냉찜질을 해주시고요. 이걸로도 안 되면 약국에서 칼라민 로션이나 모기나 벌레 물릴 때 사용하는 로션들을 팔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하시는데 모기 물린 자리인데 이게 너무 많이 아파요. 너무 많이 부었어요. 그러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또는 염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꼭 받아보실 걸 권유드립니다. 그렇군요. 모기 이슈 이것이 궁금하다 세 번째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살인을 많이 한 동물? 4위가 강아지, 개, 3위가 뱀, 2위가 사람, 1위가 모기. 1위가 모기. 이거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양 교수님?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살인이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모기가 매개하는 말라리아로 1년에 세계적으로 한 40에서 50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가장 많이 목숨을 앗아가죠. 근데 이제 이 모기가 매개하는 그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열대열 말라리아가 가장 치명적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3일열 말라리아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목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또 이제 댕기열을 매개하는 그런 아까 흰줄 순모기 보셨죠? 네네. 흰줄 순모기 같은 경우 댕기열을 매개하는데 1년에 한 4만 명 정도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내용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요.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80년대나 이럴 때에는 이제 14세 이하의 어린이들한테서 환자가 90%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50대 내지 60대 그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일본 내염에 감염돼가지고 환자로 나오고 그분들이 많이 또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그 귀농귀촌 하시는 우리 40, 50대 그런 분들은 좀 예방접종을 잘 맞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지긋지긋한 모기를 확실하게 퇴치하려면 일단 모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알쏭달쏭 모기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기에 잘 물리는 혈액형이 따로 있다더라. 어떨까요? 이거는 X입니다. X. X. 네, X입니다. 왜냐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 어딜 가든 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게 항상 저만 모기가 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결과 제 피는 달거나 아니면 맛있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닐까요?
예, 혈중에 이제 지방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독특한 체취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모기에 물립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어떤 특정한 유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통계적으로 유의 차이가 없어서 혈액형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저 O형이라고 O형이 잘 물린다고 제 뒤로 다 숨었는데 그거 다 루머였네요. 나도 근데 안 물어. 네, 두 번째 궁금증도 있거든요. 보시죠. 뚱뚱한 사람 목이 잘 물린다.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이다. 이거 예. 뭘까요? 저는 O인 것 같은 게 이렇게 목이 안 물리려고 이렇게 막 움직여도 면적이 크니까 많이 물릴 수 있지 않을까.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어때요, 교수님? 네, 정답은 O입니다. 예. 모기가 누굴 물을까 하고 찾아다닐 때 온도가 높은 쪽, 그다음에 땀이 많이 나는 쪽, 이산화탄소가 많은 쪽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제 통통하신 분들은 날씬하신 분보다 같은 움직임을 해도 땀도 많이 나고 열도 많이 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기 때문에 예. 모기에 더 잘 물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체형 말고 연령대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른보다 아이들이 모기에 잘 물린다. 애들이 잘 물리는 것 같긴 해요, 박 교수님. 네. 그렇죠. 정답은 O입니다. 자, 여기 모기가요 또 움직이는 걸 찾아가서 물어요. 근데 아기가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더 많이 맞아요. 움직이잖아요. 뒤척거리고. 같은 양을 움직였을 때 땀도 더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아기는 어른보다 물렸을 때 면역 반응이 더 훨씬 많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른은 물려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는 막 가려우니까 긁고 해서 다 눈에 띄어서 더 많이 물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아기 키우는데 아이만 물려서 좀 속상했는데요. 네, 네 번째 궁금증도 볼게요. 발냄새, 향수 냄새, 땀 냄새, 술 냄새 이런 거 모기가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저는 O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궁금한 게 향수를 뿌려도 모기가 잘 무나요? 네, 그렇습니다. 향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의 향수는 특히 열대 과일 향이 나는 그런 향수들이거든요. 달콤한 향. 그러니까 모기들이 산란을 할 때는 흡혈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당분이 있는 그런 물질들을 먹이로 인식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과일 향의 어떤 향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모기에 뭐 더 많이 유인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꼭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거든요. 모기 물린 곳에 십자를 찍고 침을 바르면 나아진다. 이건 제가 임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양 교수님. 네. X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있던데. 그으면은 잠깐 그 해소감은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해소감은 있는데 이게 꾸준히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또 침을 바르거나 이러면은 아밀라제 같은 그 소화 효소 같은 것들은 좀 진정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예. 이것도 역시 그 부위가 이차적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고 염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좀 시원하긴 하던데요, 교수님. 네, 이제 침에는 사람 입에 균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려서 가려우시면 세면대 가셔서 물과 비누 사용하셔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네, 이런 검증되지 않는 방법 대신에 모기를 완벽하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자, 현명한 모기 퇴치법. 모기의 침입 경로를 파악해서 모두 차단하세요. 근데 모기가 도대체 어디로 온답니까? 예. 어느 길로 온답니까, 교수님? 네, 이제 방충망 같은 경우에 이제 손상이 되면 그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창문에 보면은 빗물이 들이칠 때 빗물이 쌓이면은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모기들이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관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드나들 때 야간에 이제 모기들이 그 현관 주변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 때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배수구나 이런 데서는 모기가 직접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위층이나 아래층들이 이렇게 물을 버리게 되면은 아래층에 이제 만약에 다른 이물질이 쌓이게 되면 이제 물이 고이거든요. 그런 곳에 모기들이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서식하는 경우에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뜨거운 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어주면은 유충들을 이렇게 데쳐서 죽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할 수가 있죠. 아래 집에 가서 따질 수도 없고 데친다고요. 네, 냄비 효과가 있네요. 네, 그러면 퇴치하는 두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집안 곳곳에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비치해 두세요. 아까 좋아하는 향 배웠잖아요. 향수 냄새 좋아한다. 싫어하는 향 무엇일까 봤더니 여기 좀 준비를 해놨어요. 네, 뭐예요? 대체적으로 약간 상큼한 향이 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네. 일단 계피도 있고 레몬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유칼립투스 방향제 이렇게가 준비돼 있죠. 페퍼민트도 싫어하나 보다. 네, 이런 향을 왜 싫어하는 거예요? 네, 이제
토마토나 레몬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분이 있는 그런 과일은 아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안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시큼한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제 싫어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계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에 살리실 알데하이드라든가 뭐 신남 알데하이드 같은 계피의 매운 향이 나는 그런 향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면 모기도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거고요. 특히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의 코알라가 많이 먹는 식물인데요. 코알라. 이 유칼립투스 안에는 이제 18시네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이 흡혈곤충이나 곤충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맡으면 이 기절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흡혈곤충과 같은 이 모기들이 달려들 때에는 그 냄새를 맡으면은 기피하게 되죠. 코알라는 그러면 모기에 안 물려요? 코알라는 그래서 맨날 이제 먹으니까? 예, 그래서 뭐 모기에 물린지 안 물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알라도 그 유칼립투스의 그런 성분 때문에 이렇게 먹게 되면은 수면을 취하고 항상 잠을 자죠.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아, 네. 교수님 당황하셨잖아요. 아니, 무슨 궁금하잖아요. 유칼립투스를 있어요. 먹으니까. 예, 그럼 보겠어요. 아실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에 천연 모기덤 만드는 과정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 양 교수님. 예. 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센셜 오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네. 계피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계피를 직접 끓이거나 뭐 알코올 소주나 이런 데 담가서 쓰시면 안 되고요. 예, 예. 이센셜 오일로 판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저거 흑설탕하고 또 저거는 효모로 이제 하네요. 아, 달콤한 유인제를 냄새를. 만드는 트랩인데요. 예.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제 흑설탕을 넣고 예. 백설탕보다는 흑설탕이 더 발효가 잘 됩니다. 아, 그다음에 효모를. 효모를 넣어주면 네. 얘가 발효가 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기가 위쪽에 이제 입구로 들어가서 못 나오게 되는 그런 트랩이 되겠죠. 괜찮네요. 일단은 뭐 이름 모를 화학약품이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퇴치법 한번 볼까요? 모기장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게 번거롭기는 해도 그래도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모기장이 좀 아날로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모기장을 치고 자면은 그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가정용 살충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정용 살충제도 신경독성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반려동물 하여튼 몸에 직접 닿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용 살충제도 우리가 잘 알고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2시간 전, 취침하기 2시간 전에 뭐 그 훈증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틀어놔가지고요. 혹시 침입한 모기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취침하기 한 20분에서 30분 전에 환기를 시켜서 그 약성분을 다 밖으로 배출시킨 다음에 이제 주무시면 좋은 사용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